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휴가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웬일인지 국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오후 조용히 국회로 달려와서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상당히 뜨거운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자, 나경원이 왜 휴가를 잠시 제치고 뛰어온 것일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휴가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휴가 기간 중이지만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데 휴가 가서 제대로 쉬기나 하겠습니까? 급하게 회의를 주재했는데 참석자들은 정량석 수석 원내부대표, 정용기 정책위 의장 등등이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 조국 그리고 한상혁 등 곧 있을 인사청문회를 대비하는 긴급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대상이 모두 7명입니다. 야당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집중적으로 커버할까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은 조국과 한상혁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이번에 후보자로 지명된 인사 중에는 부적격 인사가 너무 많다. 그렇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조국, 한상혁 두 후보자다. 집중적으로 이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한상혁 후보자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한상혁 후보자. 지금 임명되기 전 지명이 되자마자 이 언론들은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지명했을까? 그리고 지명하자마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며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가짜뉴스. 이 부분에 한상혁이 초점이 있는 겁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가짜뉴스 규제 논란이 가장 뜨거운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 이런 한상혁 후보자의 이틀 전 발언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이 뭐 하는 자리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경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방송, 통신, 앞으로 융합이라든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한상혁이 말하는 걸 보면 마치 심의위원장, 규제위원장 같은 말만 하고 있다. 쌍팔년도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꼴통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전력도 문제가 됩니다. 변호사인데 민원연 공동대표입니다. 자, 특정 정당, 특정 정파에 유리한 그런 활동을 해왔던 좌파단체입니다. 여기의 대표가 방통위원장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을 포기한 것일까요? 지나치게 선명한 사람을 앉힌다? 게다가 도덕적인 문제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당에 따르면 논문 표절 의혹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거의 엄청나게 많이 뺏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이중 국적 논란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원연의 공동대표가 방통위원장이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짜뉴스부터 이야기한다. 이 정권은 뭔가 못하면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주장합니다. 민주주의의 원리를 배반하는 그런 행위로 보입니다. 박성중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기관이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문제다. 민원연 대표를 한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를 하다가 갑자기 심판하려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봅니다. 자,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어떻게 핸들링할 건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은 조국입니다. 자, 조국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단 모든 경력과 이력이 법무부 장관으로는 매우 부적격한 인사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지명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여론,
역시 조국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국당은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조국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자녀의 학교 폭력 연루 의혹 등등도 여전히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도마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54억 원 규모의 재산을 형성한 배경, 서울대 휴직 복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 페이스북 정치, 뭐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조국은 정말 조국도 집중해야겠지만 조국의 너무 많은 의혹 중에서 어떤 점에 집중할 건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얼마 전 조국 후보자의 이력 중에서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 산호맹에 몸담았던 단합으로 법무부 장관에는 부적격하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산호맹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에 연루돼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시기도 1993년이니까 조국이 어떻게 해명할지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검증 실패 논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폭로에 따른 민간인 사찰 의혹, 너무 많아서 이거는 거의 백화점입니다. 조국은.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어제 휴가를 반납한 나경원 원내대표가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당 차원에서 2명만, 한 놈만 때린다가 아니라 2명만 때린다. 조국과 한상혁이다.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자, 청문회는 이제 앞으로 이달 말쯤에 열 것 같습니다. 어떤 식이 될지. 윤석열 총장 청문회 때도 봤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뭐 청문회 결과에 관계없이 무조건 임명을 강행할 겁니다. 얼마나 청문회 과정에서 부도덕하고 자격이 없는지를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전을 잘 짜셔야 합니다. 지난번에는 팀워크 플레이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는 조국, 한상혁 인사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